그러면 이제 경납댐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종 금속 부품 접합이 가능하다. 이 말은 이제 동족 금속뿐만 아니라 이종 금속 간에도 접합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이종 금속 부품이 접합이 가능하다.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접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크기가 다르거나 작은 부품이라도 접합이 가능하다. 크기가 다르거나 작은 부품도 가능하다. 부품의 크기가 많이 달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경테 같이 많이 작은 부품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납댐을 이제 안경테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수한 접합 강도. 굉장히 강한 접합 강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미려하고 정교한 접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납한 후에 깨끗한 접합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글라인딩이나 줄질 같은 후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미려하고 정교한 접합부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다양한 형상의 뜬납이 가능하다. 이제 모재 형상 또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그 뜬납 재료를 선택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뜬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손쉬운 보수. 경납댐 같은 경우에는 보수 자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쉽게 납땜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해도 보수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이제 경납댐의 장점이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안경테에 제조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땜납입니다. 땜납. 땜납이라는 거는 이제 접합하고자 하는 두 부품 사이에 용융 후 스며들고 응고하는 과정에서 모재를 접합하는 금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 사이에 용융해서 액체화돼서 에너지를 가해서 액체화돼서 이쪽으로 스며들고 응고하는 과정에 의해 모재를 접합한다. 이쪽에서 응고한다. 그럼 이게 땜납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땐납이라는 거는 이제 납땜 시 사용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땐납은 납땜 시 사용되는 재료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의미는 이제 접합하고자 하는 두 부품 사이에 용융하여 스며들고 응고하는 과정에서 모재를 접합하는 금속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땜납의 구비 조건입니다. 사실 요거는 읽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당연한 얘기고 1번 모재보다 용점이 낮아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땜납이 모재보다 용점이 높으면 모재가 높기 때문에 모재보다 용점이 낮아야 한다. 그리고 표면 장력이 낮아 젖음성이 좋아야 한다. 젖음성이 이제 모재와의 친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화력이 좋아야 한다. 잘 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유동성이 우수하여 모재 접합부 사이에 잘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모재와의 친화력이 우수하여 잘 접합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시면 이 2번부터 3번은 비슷한 의미죠. 이 모재 사이에 잘 들어가고, 그게 두 개가 친화력이 좋아서 잘 퍼져야 되고, 그리고 잘 접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묶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읽으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납댐과 경납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배워볼게요. 이 연납댐이라는 거는 주석과 납의 합금이며 전자제품의 부품 또는 납댐에 사용되는 납선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납댐은 은납, 양은납, 황동납, 근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서 이제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납댐이라는 거는 전자제품의 부품 납땜에 사용이 좀 되는 제품이고
경납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조금 자세히 나올 거예요. 다음 장부터. 이제 그러면 연납댐은 이제 주석과 납의 합금이고 전자제품 부품을 납품할 때 한다. 경납댐은 이제 은납, 양은납, 황동납, 금납 등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 선택이 될 거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에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은납입니다. 은납. 요거는 중요해요. 이 은납이 국시에도 많이 나오고 이 경납댐에서는 은납 그리고 금납 이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이 은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은납이란 은, 구리, 아연의 합금이며 저융점 합금을 제외한 비철 합금 및 철광 같은 대부분의 금속 재료에 대한 납땜에 사용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속 재료에 대한 납땜에서 사용이 되는 게 이 은납입니다. 이 은납은 은과 구리, 아연의 합금입니다.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금속 안경테의 납땜에도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납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위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이제 많이 나와요. 국시에. 여러 부위를 접합할 때는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고융점 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저융점 납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그 이유는 이제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부위를 접합할 때는 고융점 납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융점 납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저융점 납을 먼저 사용을 하고 고융점 납을 나중에 사용하면 먼저 사용한 저융점 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융점 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융점을 높게 올리면 이 저융점 납도 이제 융점이 넘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융점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융점을 써주신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은납은 소재 금속을 용해하거나 침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경납댐입니다. 그리고 경납댐의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황동납, 양은납입니다. 황동납은 아연이 60% 이하의 구리합금이며 구리 또는 구리합금 및 일부 철광의 납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은납은 구리, 아연, 니켈 합금이며 구리 합금, 니켈 합금, 철강의 납땜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외워주시거나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금납입니다. 금납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경테용으로는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이며 금 및 금합금 납땜에 한정되어 사용이 됩니다. 금이나 금합금 납땜에 한정되어 사용이 됩니다. 금납은 금 제품에서 은납을 사용할 경우 세월이 지나면 납땜한 자리가 검게 변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 제품에 은납을 사용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검게 변한다. 이걸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보기에 나온 적도 있고 보기에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좀 많이 국시에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 제품에 은납을 사용하면 검게 변한다. 이걸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은의 양을 줄이면 융점이 높아진다. 은이 줄면 융점이 높아진다. 이걸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금납은 납착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이고 금, 태에 많이 한정되어 납땜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금 제품에 은납을 하면은 이제 검게 변한다.
그리고 이 함유된 은의 양을 줄이면 융점이 높아진다. 납착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융제입니다. 제가 아까 융제를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뭐 금속을 경납땜할 때는 필요하다면 융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융제라는 거는 납땜 시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서 접합부의 산화 방지, 그리고 생성된 산화물 제거, 그리고 땜납의 유동성을 향상을 시키는 목적으로 접합면 사이에 첨가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납땜의 보조물이다. 납땜이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융제는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서 산화 방지를 해주고 생성된 산화물을 제거해주거나 땜납의 유동성을 향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납땜 시의 보조물이다. 납땜이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융제는 납땜 시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융제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지, 요것도 이제 국시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종류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붕산, 붕사, 염화칼륨, 불화가리, 연화리튬, 이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붕산과 붕사는 유동성이나 확산성, 피복성을 높여줍니다. 붕산과 붕사는 유동성, 확산성, 피복성을 높여준다. 불화칼륨은 난용성 산화물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융제 종류에 대해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붕산, 붕사, 불화칼륨, 불화가리, 연화리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외워주시면 되고, 이 붕산과 붕사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문제 푸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것 같고요. 이 용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따로 프린트를 만들진 않았는데 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융제 제거 방법으로 첫 번째는 묽은 황산에 담근 후에 뜨거운 물로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요. 묽은 황산에 담근 다음에 뜨거운 물 세척이 1번, 2번 세척하여 융제 제거할 때는 중크롬산을 사용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묽은 황산에 담근 후 뜨거운 물 세척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세척하여 융제 제거할 때는 중크롬산을 사용한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제의 구비 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재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납땜 후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여야 합니다. 요 슬래그는 산화물 등의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물의 찌꺼기 제거가 용이하여야 해야 하고요. 네 번째, 모재와의 친화력을 높이며 유동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화피막과 같은 불순물 제거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제 뭐 인체 해가 없어야 되고 산화 방지가 돼야 되고 슬래그 제거, 그러니까 찌꺼기 제거가 잘 돼야 되고 친화력이 좋아서 모재의 유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화 피막의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이상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융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용제의 특성이란 첫 번째, 접합부 표면의 청정작용. 요거는 이제 용제가 상성물질, 접합부의 표면의 청정작용. 두 번째, 댐납의 유동성 확산, 확산성 향상. 요거는 이제 표면에 말하는 거예요. 표면. 세 번째, 금속 피막의 생성 방지. 요거는 산화 피막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산화 피막 제거. 네 번째, 불순물의 용해. 그리고 다섯 번째, 납땜 온도의 저하. 그래서 이 납땜 온도 저하는 이제 작업 온도의 저하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6번, 접합력의 저하. 7번, 모재와 공기 접촉 차단, 산화물 생성 방지. 이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 길게 얘기하진 않을 건데, 이제 용제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접합부 표면에 청정작용을 해준다. 그리고 댐납의 유동성을 향상시켜주고 확산성을 확산시켜준다. 댐납이 유동성이 좋고 확산성이 좋아야 납땜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금속 피막의 생성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산화 피막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불순물을 용해시킨다. 다섯 번째, 납땜 온도를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작업할 수 있는 온도를 저하시켜서 좀 빠른, 더 낮은 온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용제가 합니다. 여섯 번째, 접합력의 저하.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재와 공기 접촉을 차단해서 산화물 생성을 방지시키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이것도 쉽게 아마 답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금장태에서 댐납은, 제가 이제 금장태에서는 어떤 댐납 방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금이나 금합금의 납땜은 경납댐을 경납댐 중에서도 금납을 사용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래, 금납이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금납은 연질 댐납이냐 경질 댐납이냐? 경질이었죠. 경질이랑 연질의 차이점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450도 기준으로 높은 게 어떤 건지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이 맞고 1번은 틀리고, 용융 온도가 450도 이하다. 요거는 이제 연질이죠. 그러면 3번 지워지고, 4번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요거는 은납이에요. 은납. 제가 아까 금납을 설명해 드릴 때 금제품의 은납을 사용할 경우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납땜한 자리가 검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용융 온도가 450도 이상이다. 요거는 이제 경질을 의미하죠.
그럼 정답은 2번,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웠어요. 이것도.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이 은납을 사용했을 때 급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드린 거고, 경질이 용융 온도가 450도다. 그리고 450도 이상이다. 염질은 450도 이하다. 요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요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납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치 램프에 의한 납땜. 요거는 말 그대로 토치 램프를 사용해서 납땜을 하는 건데, 토치 램프를 생각하시면은 국부적 가열이겠구나. 숙련도가 굉장히 요구가 되겠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기 저항에 의한 납땜. 저전압이나 고전류를 흘려서 전기 저항에 의해서 가열을 하겠구나. 전기 저항에 관한 납땜이니까. 세 번째, 점 용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이에요. 그러면은 한 점을 용접하는구나. 국소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점 용접은 전기 축적된 전류를 급격히 방출해서 전극 사이의 가공물에 열이 발생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주파 댐질.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해서 댐질을 하는구나. 모재 자체의 저항에 의해서 그 모재 표피가 가열이나 발열을 하게 됩니다. 이 고주파 댐질은 대량 생산에 사용이 된다.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이 고주파 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시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이론적인 거나 원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토치 램프에 의한 댐질.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산소와 아세틸렌 혼합가스의 연소를 의한 열을 이용하여 모재와 댐납의 직접 가열을 통하여 납땜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위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국소적이에요. 좁은 부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요 토치 램프에 대한 댐질은 이제 숙련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숙련도가 없으면은 이제 그 변형이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숙련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시고, 두 번째, 전기 저항에 의한 납땜. 이제 두 전극 사이에 피가열물, 그러니까 제가 접합하고자 하는 물품을 놓고요. 여기 위치를 시키고, 그 피가열물 사이에 전류를 보내서 접합부에서 전기 저항에 의한 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댐납을 녹여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숙련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숙련이 불필요하고요. 변형이 작아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설비가 커요. 그러니까 좀 비싼 거죠. 좀 가격이 조금 비싸요. 숙련도도 필요 없고 변형도 적은 대신에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점 용접. 전기 축적된 전류를 급격히 방출하여 전극 사이의 가공물에 열이 발생합니다. 이 반복만 들으면은 아까 배운 전기 저항에 의한 댐질과 비슷하죠? 방법상 저항 용접과 비슷하다. 요거는 모재를 직접 녹이기 때문에 댐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댐납이 필요 없어요. 설비가 크다. 아까 그 전기저항 용접처럼 고비용입니다. 전기저항에 의한 댐질처럼 굉장히 비싸다.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거의 유사하다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일 중요한 고주파 유도 가열을 한번 배워볼게요.